며느리보다 무서운 건 결혼한 내 딸입니다. 딸이 시집간 뒤에 친정 오는 게 반가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딸이 온다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예전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딸이 전화만 해도 설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그 한마디면 내내 기다려줬죠. 마트에 가면 딸이 좋아하는 제철 과일을 사고 딸이 어릴 적 즐겨 먹던 멸치볶음 재료까지 사며 아이가 맛있게 먹을 생각에 온종일 즐겁기도 했네요. 딸아이가 오는 날이면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뛰어나갔습니다. 우리 공주 왔어 하면 딸이 웃으면서 제품에 안기도 했죠. 엄마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쏟아떨며 요즘 뭐 했어 하고 물으면 딸아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물론 일상 이야기부터 고민까지 조잘조잘 떠들어곤 했습니다. 엄마랑 수다 떠는 걸 제일 좋아하는 아이였고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면 쫄래쫄래 쫓아와 집안일도 손수 거들던 나이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막 결혼했을 당시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물론 미혼일 때보다야 집에 오는 횟수나 연락하는 횟수는 줄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 해가 지날수록 점점 딸아이의 행동과 말투가 제가 알던 정겹고 다정했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오면 대충 인사하고 곧장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만 했고 누워있는 상태로 시키는 일이 많아졌죠. 그때만 해도 그냥 결혼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그런 줄 알았고 엄마로서도 집에 온 김에 푹 쉬하고 딸아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는 점점 더 투정이 심해지더군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걸핏하면 손주만 맡겨둔 채로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해하려 해도 점점 정도가 지나쳐 버리니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게 되네요. 그렇게 1년, 2년 세월이 흐르자 이젠 딸에게서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툭하면 집안을 둘러보며 사사건 트집을 잡는데 엄마 선반 위에 저거 뭐야? 이게 대체 언제 산 건데? 아직도 안 버렸어? 커튼 좀 봐. 먼지가 이게 뭐야? 세탁 좀 자주 해. 냉장고 정리 좀 하라니까. 그리고 이건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예민해졌구나. 새 집살이 하느라 신경이 곤두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화풀이였다는 걸요. 딸의 만행은 명절이 되면 더 심해졌고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설에도 그랬죠.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딸이 어릴 적 좋아하던 갈비를 재우고 전을 부쳤죠. 그런데 저녁 늦지막히 집에 도착한 딸은 엄마 기름 냄새 뭐야? 애한테 안 좋은데? 그냥 시켜 먹지 뭘 또 했어.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짜? 나트륨 덩어리잖아. 이걸 애한테 어떻게 먹이라고 만들었어?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무시하고 가슴을 호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손녀만 맡겨놓고 새벽이 다 되어 집에 돌아오곤 아이를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집 친정 엄마들과 비교를 하며 말하더군요. 엄마는 진짜 편하게 사는 거야. 내 친구의 친정 엄마는 매일 와서 손주도 봐주고 반찬도 다 만들어주신대. 할인이 친구는 할머니가 영어 유치원 원비도 내주신다더라. 너무 부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는 매일 와서 봐준다. 누구는 원비도 내준다. 저는 허리 아픈 날에도 무릎이 시린 날에도 손주를 업고 재우며 밤을 보냈는데 말이죠. 딸은 계속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맨날 힘들다, 바쁘다 그 얘기밖에 없어. 내가 눈치 보는 거 모르지. 나도 친정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가끔은 엄마 때문에 오고 싶지가 않아. 그 순간 가슴에 뭔가 툭하고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 때문에 집에 오고 싶지가 않다니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이른 아침 딸아이는 집에 간다며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저는 부랴부랴 반찬이라도 쏴주려고 하니 괜찮아. 어차피 짜서 못 먹을 것 같아. 결국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배웅을 하고 돌아섰는데 멀리서 딸이 갑자기 다급하게 부르더군요. 혹시 뭘 놓고 갔나 해서 서둘러 뛰어갔더니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얼마 만에 듣는 상냥한 목소리였는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 마음 한구석엔 아직 엄마가 있구나 싶어서요. 딸이 떠나고 저는 그 쇼핑백을 열어봤습니다. 포장을 풀자 나온 건 식용유 세트였죠. 낯익은 포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딸이 전화로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엄마 시댁에서 또 식용유 세트 줬어. 명절 선물로 누가 식용을 줘? 요즘 누가 카놀라유를 먹냐고? 진짜 센스 없어. 그때 딸이 한참을 욕하던 바로 그 식용유였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쓴웃음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모르겠네요. 딸은 언제부턴가 제게 고마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며느리로선 눈치 보고 아내로선 참는 그 아이가 엄마 앞에선 세상 가장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딸이 떠난 뒤 빈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거실 소파엔 딸이 먹다 남긴 과일 껍질, 식탁엔 손주가 흘린 음식, 자국, 싱크대인 설거지할 그릇들 하나씩 치웠습니다. 과일 껍질 버리고 식탁 닦고 설거지하고 바쁘게 몸을 움직여도 딸이 무심코 던진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이러니 친정 오기 싫다. 엄마 때문에 오고 싶지 않다. 아무리 신경 써서 잘해준다 해도 더 많은 걸 바라기만 하는 아이를 보며 제가 잘못 키운 것 같고, 이젠 딸이 온다고 하면 또 무슨 지적을 할까, 무슨 말을 들을까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도 엄마는 어쩔 수 없는 게 집에 도착한 딸이 전화를 하니 자동 응답기처럼 또 언제 올 거야 하고 묻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 추석은 긴 연휴 덕에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속이 편합니다. 저도 이제 딸과는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